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인 데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더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1.53%로 하락 마감했고 달러도 강세를 이으면서 이날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9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 의회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고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이 정치권의 예산 대결이 투자 심리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표결까지 단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에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WTI는 소폭 내리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네, 개장 초 배럴당 80달러를 웃돌던 브렌트유도 78달러대로 오름폭을 낮췄습니다. 네, 골드는 하락하면서 7주 만에 최저치인 17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해외 선물 지표를 1시간 내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참여 방법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우리 신세계 리턴즈인 만큼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느낌이.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미증시의 하이라이트는 27일부터다. 이번 4분기에 대한 빅시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부채 유예, 디폴트 상황, 그리고 이제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 여러분,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증시의 영향 요소는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시장에서 테이퍼링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증시 영향력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요소, 디폴트 상황, 현재 어떤 국면에 처해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 쉬운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 1시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왕 마스터님께서 4분기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현금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제 좀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일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 대한 부채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죠. 네. 이슈가 되는 부분.
근데 시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라는 타임라인이 좀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기간을 좀 잘 측정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결과값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추후에 정치적인 상황이랑 여건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표결 그리고 합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그것도 한번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시가부터. 맞죠? 네. 시가부터 놀랐을 거예요. 시작부터 팍 하고 하락하니까.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증시가 어제 하방으로 원웨이가 나왔어요. 미증시가.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네. 왜라는 표현을 할게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테이퍼링이 아니에요. 테이퍼링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이상입니다. 네,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안 갑니다. 네, 어제 신세계 리턴즈 시간에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이 부진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저희가 내다봤었는데 역시 오늘 예상한 대로 우리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마스터님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낙폭이 확대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7주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오일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9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Yellen says US may exhaust cash by October 18th, bearing debt ceiling rise라는 제목입니다. 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화요일 의회에 출석해서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정부 현금이 10월 18일까지 바닥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무렵 재무부는 빠르게 고갈될 매우 제한적인 재원만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그 날짜 이후에 국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하게 될 경우 미국은 역사상 첫 디폴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의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금리가 오르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또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과 함께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두 기관의 조치를 검토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또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제때 올릴 것을 함께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의회가 디폴트 전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해 왔는데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10월 중순 부채 한도로 인한 위기가 정점에 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내년에는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차츰 완화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 차질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테이퍼링의 조건은 충족이 됐지만 완전 고용은 아직 멀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시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68% 상승한 14,8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전일보다는 차트가 힘들 거예요. 전일은 사실 미증시 대응하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자, 이게 전일부터 이어진 차트입니다. 요 27일부터죠. 정확하게 27일 이제 월요일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일단은 파동에 대한 변경값이 한번 뜰 거예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차트예요. 미증시. 지금 보시면은 파동에 대한 저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건 파동값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력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높다라고. 근데 지금 구간대는요, 오늘 여기 하단 구간에서 그냥 마무리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에서. 자, 그럼 오늘 저항력이 유지되는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지금 매도에 대한 어떤 단가 플레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4,910포인트입니다. 14,910포인트까지 일단 반등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저항력 유지되고 여기서 저항을 막고 14,880이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평가할게요. 14,910포인트 맞고 그 다음에 14,000 이제 880 이탈이 들어서시 그때부터 매도 대응을 하세요.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채팅 우리 유튜브 거기에 굉장히 좀 기쁜 얘기도 있더라고요. 포트 비중을 좀 조절을 했다. 미리 이번 달에.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와갖고 사실 비중 조절해라, 현금화해라 늦은 거예요. 사실 조금 아시겠죠?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번 달, 지난달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중 조절할 때라고. 지금. 딱 이제 오늘 같이 이제 하락장을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발 동동 구리면 늦은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하락 장세 보이시죠? 지금 이게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이게 오늘 왜 나왔는가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왜 나왔는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지? 그래야지 앞으로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조정이 오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하니까 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싹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지금 시장에 이미 2개월 전부터 반영 중이라는 근거를 저는 내세웠어요. 근데 증시 이제 와서 떨어진다고? 이게 테이퍼링 때문이다? 테이퍼링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요소는요, 정확하게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포인트입니다. 급등. 제가 이거라고 했어요. 급등, 급등, 급등.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가 3,000선 가까이 붙었는데, 그죠? 워낙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시가부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 전환이 완전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향후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은 이 미국에 대한 의외 시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헝다? 아니에요. 헝다 영향이 없습니다. 미리 얘기 드렸었어요. 헝다 사건, 중국 관련해서 내용은 국내 증시에 영향 요소가 없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좀 잠깐 돌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데 기침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네. 속일 수가 없기 계속 때문에. 간질간질 하시죠.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냐 실적 장세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유동성 장세냐 실적 장세냐. 여러분 지금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지금 실적을 봐야 되는 시즌이다. 그럼 금리 인상하고서 이제 완전 경제가 안전화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평가하는 게 실적 장세예요. 네. 지금 유동화가 아직 빠지지도 않았다는 근거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 장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지금 갈아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라든가 나스닥 그리고 S&P 거시적인 이제 어떤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유동성 장세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요.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랑 포인트 자체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죠. 뭐 섹터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얘기를 찾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가 이제 실질 금리의 상승 포인트고 그게 증시 하락 포인트를 일으킨다. 이게 시장에 영향 요소 더 끼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여러분들 미증시 빠지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등락 비율을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8대1, 7대 정확하게 이제 종가가 좀 회복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8대1이에요. 오늘 양봉을 가리킨 게 이제 173종목 그리고 723종목. 코스닥도 보세요. 비율 자체가 완전 상반되죠. 등락 현황이. 여기 한번 보세요. 확대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최근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하락 종목이 많은지 상승 종목이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해서 보세요. 한번. 하락이 많은지 상승이 많은지. 하락의 비중이 훨씬 높죠. 그죠?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은 작년같이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찍어내는 상황은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겠죠. 여기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유입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식으로, 증시로.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빠져나가는, 돈이 빠져나가는 실질금리의 상승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비율 자체가 역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한두 달 전에 충분히 예측이 될 만한 요소였어요. 그죠? 충분히 예측이 될 만한 요소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비중 조절. 비중을 낮추는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로 주식을 대하는, 증시를 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격적이어서는 안 돼요. 돈이 들어가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상승 랠리에 올라가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오늘 사실 주식을 보시고 낙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세계에서는 미리 예고를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하는 이유는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 그럼 이게 왜 지금 앞으로 이런 비율로 계속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제 미국 국채 금리예요. 여기 보이시죠? 1.3포인트에서 단숨에 1.5%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잖아요. 27일 날 무슨 날이었을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 27일이 뭐였길래? 저는 포인트가 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펠로시 미국 의원이 27일 날 끝장을 보겠다고 했어요. 한 달 전부터.
네. 야, 우리는 27일 날 인프라 표결에 대해서 법안 표결에 대해서 완전히 매듭을 지어버릴 거야. 그렇죠. 부채 한도도 걱정하지 마. 그때 끝장을 다 볼게. 왔어요. 그게 되냐고. 바로 또 연기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뭐야, 이거 위험한데? 근데 어제 옐런이 이제 한마디로 탁 터뜨린 거죠. 디폴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디폴트. 이거 진짜 위험하다. 너네 좀 진짜 합의해라 하고 독촉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어떤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 디폴트 부채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요. 재밌는 표현 할게요. 부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3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단입니다. 경단. 네. 3경입니다. 저는 가늠이 안 가는 수준이고. 2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경단이 3경. 근데 이게 위험 레벨링이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네. 소지하에 평가드리면 위험 레벨링은 아니라고 해요. 의아하죠. 왜 그러냐?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을 측정할 땐 GDP 대비로 비율을 봐야 돼요. 네. 미국이 GDP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채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다만 미국이 앞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땐 이제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잇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국채를 던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 야, 미국 위험한데? 국채 던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국가 채권을요 팔아버려요. 위험하니까. 왜냐?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이게 실질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이게 오르면은 증시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게 오를 요소밖에 없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 빨간 선이. 이게 빨간 선이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니까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자, 물가에 대한 표현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고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인데, 국채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인프라 법안 합의도 있겠지만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시장에서는 국채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폭이 좁아지게 돼요.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테이퍼링이 이걸 올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테이퍼링이 올리냐? 이거 못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증시에 대한 요소를 측정을 할 땐 테이퍼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 포인트가 잘못 가게 돼서 예측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전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테이퍼링 관련해서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를 이끌어낸다면은 그거는 분석을 철저하게 잘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의회 관련해서 법안이 표결이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락에 대한 요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이 조정에 대비를 해야 한다, 리스크 대비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시장 조정은 이미 이 철수도 영희도 알고 있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 금리 상승하는 그 시점을 잘 봐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네요. 철수랑 영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알아야죠. 네. 네, 철수랑 신세계 리턴즈는 네, 이 테이퍼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그죠.
집중하는 거죠. 국채를 집중할 수 있는 게 네. 유동성 장세는 미국 국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 장세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아직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의 영향을 너무 받는 거예요. 네. 맞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어제 하락했다. 이건 팩트죠, 예. 사실. 근데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국채에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적 장세는 금리에 대한 인상 단계를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펼쳐집니다. 그럼 내년 중반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시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에 돈이 있잖아요. 화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어제 했던 얘기가 앨런이 예상보다 이르게 자금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자, 미국에서 정부가 현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국채 발행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걸 세금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해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세금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법안은 뭐예요? 바이든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죠? 수건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국채 발행도 늘려야 되고, 그죠? 지금 디폴트 관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일자만 확인을 해봅시다. 자, 부채 한도를 지금 10월 18일이에요. 10월 18일 날짜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10월 18일. 10월 18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고 합의를 못 봐버리면 이전에 이거 디폴트 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내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미국 상황은. 맞죠? 합의를 봐야 돼요. 자, 결국은 지금 디폴트를 막게 된다면은 어떤 표현을 하면은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부채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채에 대한 상한선. 지금 원래 10월 중순까지 이날까지는 부채 비율을 이렇게 맞춰놔라고 했는데 못 맞춰놓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금액까지 맞춰놔, 좀 내려놔. 근데 이제 경기 회복되고 이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어떤 팬데믹에 대한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이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펼쳐진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합의가 될까요? 되겠죠. 그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디폴트 가는데 이거 합의 안 보겠습니까? 근데 항상 작년 9월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9월에도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실업수당 갖고 엄청 싸웠었는데 엄청 끌다가 막판에 합의를 해버려요.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할 때까지 딜레이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하락세가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거죠, 여건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은 1.7%까지 더 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상승 포인트에 이끌어가면서 어떤 조정에 대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나와갖고 연기를 한 상황에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 민주당하고 공화당 합의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갑작스럽게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죠? 합의가 표결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국채 발행량을 늘려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시장 종 또 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금리 또 상승 포인트니까. 지금 제일 좋은 증시 시나리오 상승은요, 미국 쪽에서 그냥 세금을 완전히 그냥 부자세를 늘려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자세 그냥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채 발행도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 테고, 그죠? 세금으로 다 해지해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세금을 늘리면은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서 한 방에 안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고조를 일으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은 네. 제가 일단은 증시 나스닥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인데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8월 말에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15,670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700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포인트는요. 14,000 이제 이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차트는요. 여기 보이시죠? 일봉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죠? 이 상황과 전개가 비슷해요. 이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못 가고 싸웠어요. 실업수당으로 엄청 마찰 일으키다가 2개월을 끌어버렸어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면서.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합의점이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포인트 전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주식장 못 버텨요.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이제 어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개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금이요 올릴까요? 금 가격도 오르지 못하죠 앞으로. 금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달러 오르지, 그죠? 국채 가격 떨어지지. 그러면 매도만 봐야 돼요. 매도만. 여러분들. 그럼 지금 14,100레벨링까지는 충분히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만약에 국채 발행량으로 국채 금리가 2% 넘어서는 상황까지 전개돼 버린다면 이제 하락 조정 제대로 심화되는 거죠. 증시에서. 근데 이게 빅쇼트냐? 아니라는 겁니다. 올린 거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13,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서 빅쇼트 절대 아닙니다. 그런 표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채널 링에서 이런 상단 저항을 맞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요. 여기가 고점 포인트가 나와버려요. 여기 보라색 선 보이시죠? 보라색 선. 파동이요. 이 구간대가요. 고점 포인트가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 맞고 그 다음에 이탈권에 들어갑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국제 금리가 올리는지 시장의 시나리오로 맞물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이 다음 주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시장이요. 다시 회복합니다. 전 이런 말 못 드려요. 아시겠어요? 못 드립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상황이 인버스 상품, 해외 선물이라든가 상품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방향성을 바꾸는 게 순서에 맞겠죠. 단순히 주식에 대한 포트 비중을 낮추고 이 상황에 대한 전개를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봅시다. 한만에.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마스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페드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비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디폴트까지는 오지 않지 않을까요? 디폴트는 사실 이제 가능성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화면 좀만 이따가 볼게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그 디폴트가 펼쳐지면요. 예. 이거 국가부도예요. 거의. 근데 그거를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죠. 아무리 이권 다툼이잖아요. 사실 정치적인 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이지만은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으로 여건 흘러가게끔 그렇게 네. 정치적인 유도를 하진 않아요. 네. 그 상한선을 일단은 유예를 하거나 기간을 아니면 올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이거는 없어질 시황인데 문제는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 요소는 이제 인프라 법안에 갈릴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 디폴트입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은 인프라 법안 합의 표결이 연장돼서냐?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이요. 증시에 대한 상황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여러분들. 과거 어떤 패턴에서 지금 여건이요.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차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국면인 것 같나요? 지금 시장에 대한 과거 패턴형이죠. 지금 이 국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국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국면. 잠시만요. 이쪽에 보이시죠? 유동성이 끝나고 이게 2008년입니다. 리먼 사태. 상승에 대한 뷰가 하락으로 다소 이제 주춤하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시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현상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안 그래요? 자기 돈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진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신중해야 돼요. 유동성 이런 장세는요. 찍으면 올라가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서. 여러분 이런 장세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진짜 주사위 돌려서 종목 찍어도 올라가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상승에 대한 비율 변경, 이 상승에 대한 비율값만 바뀌지 이제 다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이 팩트예요. 여러분들. 뒤에 종목을 정말 잘 선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시장이 좋아서요. 돈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지금은 조절할 때다라고 저의 경각심을 부여를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했어요? 8월 중순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달러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자, 달러 한번 볼게요. 달러 이제 유로 관련해 갖고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랑 유로 통화 정책 다시 할 거예요. 자, 최근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 최근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제가 상승으로 다시 간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 그럼 유로 매도가 굉장히 제일 좋은 종목인 거예요. 자, 유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유로 보이시나요? 최근 뷰. 그죠? 유로 매도 보라 했잖아요. 네. 유로 매도. 방향성이 유로 매도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서 계속 여기 서경에서 강조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제일 보이는 종목이에요. 하나만 집중해서 포인트를 보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거든요. 네. 좀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는. 그죠?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아시겠나요? 테이퍼링 언제부터 시장 반영됐다 평가할까요? 5월부터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근데 이걸 증시에서 지금 끼워 넣는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 FOMC 페드에 대한 테이퍼링 시장 반영은 이미 5월, 6월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지 중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유로 또 하락으로 원행이 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추세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FOMC랑 뭐 이제 계속 의회 펼쳐지는 상황을 전개하겠지만은 내일 달러 인덱스 강의 한번 제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유로 22 통화 정책 제대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도 제가 교육이 들어갈 건데 신세계를 통해서 들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그리고 제가 신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 평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요소를 보는데 다소 좀 어떻게 보면은 제 표현이 굉장히 주관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찝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지? 코스피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헝다 관련해서 막 나온다? 아, 이거 어떻게 헝다를 끼워넣어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입니다. 영향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언론과 또 방송사에서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봐야 한다라고 이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저희는 시장 보는 눈을 또 남다른 눈을 계속해서 길러왔거든요. 네, 오늘도 이 미국의 정치적인 치킨 게임, 부채 한도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막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앞에 방송에서 이 빅쇼트가 다시 발생을 해도 작년 3월과 같은 유동성 장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빅쇼트가 발생해도요? 지금 아니 빅쇼트를 발생하면은 유동성 장세는 드러나죠. 예, 이건 표현이 잘못된 건데. 하지만 그런 빅쇼트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제가 네. 빅쇼트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빅쇼트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드러나도 그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15,000 레벨링에서 증시가 지금 14,0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짧은 조정에 불과한 거예요.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그렇죠. 너무 그동안 크게 상승했기 우리는 때문에. 지금 현재 14,800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전체 상승비율을 봤을 때 우리 진짜 이 작년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발생하고 10,000포인트였어요. 10,000포인트에서 6,000, 7,000 하고 있었는데 지금 14,000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14,000 시장 조정 단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조정이 들어가냐 그리고 왜 조정으로 판단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빅쇼트는 아닙니다. 일단 질문을 다시 보면은 유동성 장세는 오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예요. 사실상 이 조정이라는 것도 그죠. 올랐으면은 이제 돈이 빠져나갈 때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유동성 장세라는 건 정말 이제 어떤 반대되는 표현이 아까 이제 실적 장세잖아요. 정말 그 법인 그 어떤 코스피 경제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단순히 흐르는 현금을 가지고 판단하는 장세다. 이게 유동성 장세죠. 그죠?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 이게 유동성 장세예요. 정말 경기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찍어내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지금 차트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돈이 그게 이제 실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게 시장에 대한 조정이 조금씩 온다면은 그것도 유동성 장세예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들어가는 국채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는 포인트가 전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하라는 거고 유동성 장세는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에 쫙 오지는 않아요. 위기가 한 번 더 와야지 오는 거죠. 빅쇼트가 한 번 제대로 펼쳐져야지. 근데 그 빅쇼트가 뭐가 올까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위기는 항상 갑자기 옵니다. 네, 예측할 수 있으면 안 오겠죠. 네, 위기는 항상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지금 증시가 너무 고레벨링이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최근 한 1, 2개월 동안 계속,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3월에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네. 페드가 채권 매입 우리는 이제 다시 한다. $1,200씩 막 한다 압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1년 반 동안. 올해 6월까지 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고점 돌파해요.
고점 돌파예요. 네. 고점 돌파예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 이제 7월, 8월부터 말을 바꿨어요. 이제 고점이란 말을 못 꺼냅니다라고. 이제는 섣부른 거예요. 그건 강하게 제가 표현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동에 대한 장을 즐기신 분들은 마음껏 즐기고 지금 쉴 거예요, 아마.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트레이더로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먹을 거 쏙 빼먹고 다 이제 좀 이제 쉬는 시기다. 그죠? 오히려 다른 상품군을 좀 더 살펴보는 시기가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은 반등 오면은 오르는 종목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반등이 오겠죠. 어떻게 하락만 이렇게 원웨이로 가겠어요. 그때 오르는 종목은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때만 못한 거죠. 작년만. 그러면 거기서 시장에서 버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죠? 확률군을 한번 봅시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같은 유동성 장세는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빅쇼트가 한번 더 펼쳐져야 돼요. 리먼과 같은 사태가.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또 펼쳐져요.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올 가능성 비중은 작습니다. 다시 재시작으로. 빅쇼트가 아니라 그리고 조정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바라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코스피 인버스 들어가고 싶은데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조정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인버스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인버스 차트를 제가 열어야 되는데 이거 내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인버스 네. 지금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좀 늦었어요. 늦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인버스 차트를 내일 열고서 제가 평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버스는 차트가 달라요. 인버스라는 게 또 다른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거래하는 인원도 다르고 그게 달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해가지고 이 비율만 맞추는 거예요. 너무 이격이 벌어나지 않게. 코스피와 반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150% 오르는데 얘는 막 이제 50%밖에 안 떨어져.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그를 이제 평준화 시킵니다. 그 상품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죠. 인버스 차트를. 제가 내일 준비를 해올게요. 인버스 차트를.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글로벌 HTS라 지금 막 로그인하고 해야 돼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차트 보고서 같이 이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도 해왕 마스터님께서 나오시니까요. 내일 코스피 인버스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여러분들 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제 금융 상품을 다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돈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 변화하는데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에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살아남질 못해요. 여러분들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작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자면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즐긴 만큼 쉴 때는 과감하게 또 쉬어주는 포트 조정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